2010년대에 미드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전설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좀비 열풍을 불게 만들었던 드라마 워킹데드죠. 한창 유행했을 때 제가 깐난 아기였음에도 불구 학교 내에서 워킹데드 아냐고 봤냐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커서 시청가 안 되는 거 보면 혼나던 사람이라 당시엔 못 보고 15년, 16년도쯤에나 봤는데 아직까지 제 인생 미드로 기억하고 있죠. 그만큼 제 애착이 많이 가는 시리즈이고 제가 미국 만화 입문도 사실상 워킹데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다뤄보자 해서 오늘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워킹데드 코믹스입니다. 원래 완결까지 정발이 안 됐다가 24년도에 와서 10년 만에 완결까지 16권을 쫙 출간하면서 정발이 됐어요. 개인적인 팬심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워킹데드 코믹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으로 코믹스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네요. 사실 종착역이 없다던가 시즌1 스케일이 다르다던가 타이리스 합류 시기라던가 하는 드라마와 코믹스의 차이점을 다루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드라마를 거버너 이후로 지루함을 못 견뎌서 하차하기도 했고 제 채널에 워킹데드 드라마를 보신 분이 별로 없어서 차라리 코믹스 생처음부터 소개하는 게 낫다 판단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히얼즈 네간이라는 좀비 사태 발발 직전과 직후 네간의 과거를 다룬 작품이 있어요. 그거를 할까 하다가 얘가 색드립을 너무 많이 치고 혹여나 정발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도 패스했습니다.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병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눈을 뜬 한 남성.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자 본능처럼 침대에서 일어나 겨우 움직여보는데요. 간호사를 불러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그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릭이라는 이름과 그녀와 함께 경찰 일을 하던 중 총에 맞았다는 사실뿐. 그 후 이곳에서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 있던 옷을 챙겨 입은 뒤 이제는 폐허가 된 병원을 둘러보죠. 모두들 어디 휴가라도 간 건지 궁금해하는 릭. 릭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문이 열리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내장을 드러내고 썩어있는 시체. 이를 본 릭은 깜짝 놀라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요.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릭은 사람을 찾아 문이 나무로 걸어 잠긴 곳을 열어보는데 그곳의 광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릭은 이 참상을 보고 너무 놀라 할 말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는 몸뚱아리들은 릭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고 릭이 저리 가라고 하는 말에도 듣질 않았죠. 결국 릭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그것. 이 산송장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뜯겨져 나갔고 다행히 이것들은 그리 빠르지 않아 릭은 문을 벨트로 묶은 뒤 차고로 나갑니다. 당연하게도 창문은 열리지 않았죠. 결국 걸어서 병원을 나온 릭. 길가에도 버려져 있는 여러 시체들을 보며 그는 쓰러진 자전거를 발견하고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가는데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며 일어날 힘도 없는 해골이나 다를 바 없는 꼴을 보고 안타까운 건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죠. 릭은 자전거를 가지고 얼마 가지 못한 채 좌절해버립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죠. 그는 눈물을 거두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원래 살던 동네에 도착한 릭. 아주 쑥대밭이 된 집을 보며 가족의 흔적을 찾아보는데요. 그곳엔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죠. 옆집은 어떨까 둘러보는 릭. 그때 누군가 휘두른 삽에 맞아버립니다. 이는 다름 아닌 꼬마. 이 꼬마는 아빠를 불러 또 한 놈 잡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산 사람을 잡은 거라고 도와줘야 한다고 하죠. 기절해 있던 릭이 눈을 떠보니 저녁 먹을 거냐고 묻는 남성.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저놈들인 줄 알고 삽으로 내리쳤다고 사과합니다. 릭은 사과를 받아들이고 저녁 자리에 참석해 대화를 이어나가죠. 릭은 총을 맞고 사방이 폐허해 사람은 없이 괴물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눈을 떴기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는 상황. 애 아버지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자신도 잘 모르고 신문이나 방송 모두 끊겼으며 딱 하나 아는 건 그 괴물들은 머리를 내려치면 죽긴 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방송이 끊기기 전에 큰 도시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 걸 들었다는 애 아버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을 믿고 여기 있는 편을 택했다 하죠. 이 말을 들은 릭은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처가가 애틀란타에 있기에 아내와 아들이 거기로 갔을 거라 추정하는데요. 애틀란타까지 가려면 차로 5시간 거리라 차가 필요하니 장보러 가지 않겠냐고 묻는 릭. 그는 본디 경찰이었기에
자신이 일하던 곳에서 쓸만한 것 좀 찾으러 온 것이었죠. 애랑 애 아버지에게도 뭐 좀 줄 수 있으면 주고요. 이에 고마워하며 그동안 이름도 안 물어봤다고 하는 아버지. 자신은 모건 존스고 아들은 듀원이라고 알려줍니다. 릭은 경찰서까지 태워준 모건에게 감사하다고 하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모건은 오히려 말동무가 생겨서 좋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랜만에 웃음이 나오는 릭. 하지만 세상이 이런데 웃음이 나온 것에 약간의 죄책감이 드는 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혹시나 해서 여분의 총을 챙기는데요. 모건에게 줄 것도 챙기기 위해 무기고로 안내하는 릭. 그는 모건에게 여분의 총을 준 뒤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총알과 총을 챙겨 뒷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릭은 차와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할 거라고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다시 돌려주라고 하며 차 한 대의 키를 건네죠. 어찌 감사할 바를 모르겠다는 모건. 릭은 자기 집 좀 잘 부탁한다고 하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애틀란타로 떠납니다. 가족을 찾으러 가는 길에 릭을 눈물 흘리게 했던 그 시체에게 안식을 선사하면서요. 애틀란타로 가는 길목엔 이미 다른 이들이 다 썼는지 기름도 안 나오고 건질 것도 없이 시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차에 기름이 닿아버렸죠. 그는 짐을 들고 걸음을 옮겨 근처 주택에 다가갑니다. 기름만 좀 빌리려고 왔다는 릭이 마주한 건 일가족이 죽어있고 한 남자는 한 것처럼 보이는 광경이었죠. 이 역겨운 광경에 속을 개어낸 릭. 그는 집 앞에 있는 마구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도끼 한 자루와 말을 챙겨 길을 다시 나섭니다. 말을 말동무 삼아 아내와 아들 생각을 하다 어느새 도착한 도시. 그런데 대도시라곤 사람이 눈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가자 얼마 전까지 사람이었던 자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도 모르는 사이 시체들에 포위된 릭.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 결국 낙마해버리고 다른 송장들이 말에 한눈 팔린 동안 도망갈 궁리를 하다 이만 한 놈에게 걸려버렸습니다. 결국 도끼를 꺼내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체를 죽여본 릭. 이후 잠깐이었지만 정들었던 말을 저리 뜯어먹는 걸 보고는 대체 왜 그러는 거냐며 오열하는데요. 그는 총으로 이들을 쏴 죽이고 겨우 골목으로 숨어드는데 이때 한 손이 그를 잡아채죠. 이는 다행히도 동양인으로 보이는 이로 자신이 빠져나가게 도와준다 합니다. 그리고 총 좀 집어넣으라고 이목이 너무 끌린다고 하죠. 릭이 혼이 나간 채로 있자 정신줄 잡고 어서 오라고 하는 소년. 릭은 이 정도로 많은 건 처음 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죠. 소년은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갔으면 자기도 못 도와줬다고 좀비들이 저쪽에 몰려있을 때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인 건 저 좀비들은 드럽게 느려서 삥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대신 한 입만 물려도 골로 간다고 하죠. 소년은 거리 뒤쪽으로 릭을 데려와 도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도망치다 잠깐 소년을 멈춰 세우는 릭. 그동안 자신은 코마에 빠져 아무것도 모른다고 도시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요. 소년은 도시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쉽도록 모아놨었지만 그게 문제였다고 좀비들에게 먹이를 몰아준 셈이었다고 하며 도시가 그 꼴이 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엔 죽음밖에 없다고 하죠. 이 말을 듣고 좌절하는 릭. 아내와 아들이 애틀란타로 대피했을 텐데 도시가 저렇다면 아내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는 뻔했죠. 소년은 우리 캠프에도 애틀란타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릭은 혹시나 해서 소년을 계속 따라가죠. 소년이 말하길 캠프의 대부분은 너무 늦게 애틀란타에 도착해 갈 곳을 잃은 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너무 괴할지라 안전해 보이진 않는 야영지. 소년은 번갈아 불침번을 서서 괜찮다고 아마 도시 가까이 붙어있으면 정부에서 언젠가 이 사태를 수습할 때 먼저 발견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엔 릭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죠. 릭과 그의 아내 로리 그리고 아들 칼은 뜻밖의 한 방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릭의 동료이자 릭이 총을 맞았을 때 함께였던 셰인 역시 있었습니다. 셰인은 사태가 일어나자 릭의 아내 로리와 아들 칼을 데리고 이곳으로 왔다고 하죠. 셰인은 처음 온 릭을 위해 캠프를 안내해줍니다. 릭의 목숨을 구해준 동양인 소년은 글렌, 그 옆에 수염난 아저씨는 앨런, 앨런의 아내 도나와 쌍둥이 빌리와 벤, 캠핑카 위에 있는 사람은 데일, 모자 쓰고 밥 먹는 사람이 짐이고 저쪽은 캐럴과 딸 소피아라고 알려주죠.
캠핑카에서 나오는 자매는 에이미와 안드레아. 이 모든 캠프의 인원들은 릭을 살갑게 맞이해줍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하는 그라임스가 로리 그라임스는 남편을 버려두고 대피해서 미안하다며 병원은 조금 더 안전할 거라고 들었다고 하는데요. 릭은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다고 그저 로리와 칼을 안전하게 데리고 있어준 시인에게 고마울 뿐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저 불침번 서는 걸로 안전이 보장되냐고 묻는 릭. 지금까지는 시체들이 처리할 수 있을 만큼만 와서 문제 없었다고 로리가 말하지만 릭은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그저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일념 때문에 겁먹을 겨를도 없었지만 이제야 저 시체들의 공포에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다음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시인과 사냥을 나가기 전 채비를 하려는 릭. 그런데 캠핑카 안에서 데일이라는 자가 일러들 게 있다고 잠깐 보자는데요. 데일은 시인은 좋은 사람이고 로리를 엄청 아끼며 돌보았다고 하지만 릭 너가 돌아온 걸 그리 좋게 보진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시인이 로리를 보는 눈빛이 좀 남다르다고도 말해주죠. 일단 고맙다고 하고 사냥을 나가야 된다며 자리를 뜨는 릭. 나와서 시인과 로리가 있는 걸 보고 저 영감이 노망났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렇게 사냥에 나서는 릭과 셰인. 둘이 사냥에 나선 동안 캠프의 여인들은 입던 옷을 빨래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빨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한 시체가 그들을 뒤쫓아오죠. 앨런의 아내 도나는 어쩔 줄 몰라 꼼짝없이 물리게 생겼는데 다행히 데일이 도끼로 시체의 목을 날려버립니다. 데일이 근처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어서 다행이었던 상황. 그런데 잘린 머리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총소리를 들은 릭과 셰인. 그들은 서둘러 캠프로 돌아오는데요. 잘렸지만 살아있는 머리를 처리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이기에 다행히 아무도 다친 이가 없었고 릭은 로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한때 그의 동료였던 셰인은 유심히 지켜보죠. 어제 일이 있었던 후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총기의 필요성을 느낀 릭. 이 세상은 총 없이는 너무 위험한 세상이라고 생각해 도시를 자라는 글렌과 함께 총기류를 찾으러 도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로리와 칼의 반대에도 불구 릭은 글렌 혼자서는 많이 못 들고 온다며 글렌과 함께 도시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도를 보니 총포상은 들어가기엔 너무 깊은 상황. 그게 문제라면 릭은 따라오라며 자신이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도시 반대쪽으로 가는 릭. 릭은 어제 사냥 때 받았던 시체에게로 글렌을 데려옵니다. 릭은 이 녀석들이 똑똑한 건 아닌데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냄새라며 이 썩은 악취만 있으면 우리를 분간 못할 거라고 하죠. 그는 이 시체를 자른 뒤 문지르를 하며 글렌에게 줍니다. 자신 역시 문질러 냄새로 위장하죠. 그렇게 준비를 마친 채 도시로 들어서는 둘. 도중에 시체에게 시험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 냄새 위장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장 덕에 산 송장들을 지나 도시 깊숙이까지 온 둘. 안쪽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둘은 최대한 많이 챙겨갈 생각으로 카트를 들고 총포상에 도착.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씩 총과 탄화를 챙깁니다. 카트에 어느 정도 총과 탄이 차자 다시 도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둘.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오는 좀비 한 마리. 그때 릭이 어서 뛰라고 소리치는데요. 글렌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 시체들이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닌 비 때문에 그들의 냄새가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산 송장들이 산자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죠. 사방이 좀비 떼인 이 순간 과연 릭과 글렌은 도시에서 무사히 빠져나가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돌아간다고 해도 릭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불화의 늪에 빠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이후 내용은 정발된 워킹데드에서 볼 수 있으신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코믹스가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이 책을 낸 이후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완결까지 내줬는데 좀 봐줘야...